스마트폰이 우리 건강과 행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과거보다 덜 자게 만들고 덜 움직이게 만들었으며 직접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수렵 채집인의 뇌를 갖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자고 싶은 욕구,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고스란히 갖고 있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의 폭발적 증가, 청소년의 집중력 감퇴와 학력 저하 현상, 디지털 치매 등등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600번 터치하고 스크린 타임 3시간 이상,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옆에 없으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 내용들,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뇌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 안데레스 한센이 저자인데요.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든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저자도 똑같이 계속 별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뇌과학적으로 갑자기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저자는 우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건강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스마트폰 중독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이 성관계를 할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똑같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입수하게 되는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이제 어떤 SNS에서 이 빨간색 이 점, 새로운 뉴라는 것들이 이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SNS는 그걸 아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고요. 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렵 채집을 했던 그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죠. 인간은 결국에는 수렵 채집 시기에 새로운 정보들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는 더 끌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갑작스럽고 어떻게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그것에 민감하게 우리의 감각을 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우울증에 걸릴까? 우울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우리의 행동 면역 체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하고 감염증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 부상, 감염으로부터 이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그 상황,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 우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울할수록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걸릴수록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계속 그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보면. 이게 뭔가 딱딱 뭐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우울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실제 빌 게이츠는 14세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도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멀티태스킹.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되게 뭔가 효율적이고 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듯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결국에는 정신적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멀티태스킹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를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했다가 저거 한번 했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의력이라는 거는 결국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하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 멀티태스킹으로 이제 드라마도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과 이 트위터 사용자 3명 중에 2명이 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더 현명하거나 혹은 더 성공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는 좋은 것만 올립니다. 우리의 아주 좋은 외모, 아주 좋은 어떤 성공한 순간, 자기가 잘 나가는 부분, 아니면 오히려 이제 과장된 것들도 있죠. 명품을 자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죠. 우리가 안 좋은 순간을 인스타나 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 뭔가 명품도 사지 못하고 어떤 지금 상황도 뭐 우울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인스타나 그런 부분은 항상 좋은 거죠. 항상.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꾸며진 것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나 트위터를 보면서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계속 이제 만약 질투가 나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을 일부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NS를 실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SNS 사용하는 이 학생들이 많이 보통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스타 사용하는 거, 페이스북, 스냅챗을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10분, 하루 최대 30분만 사용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3주 뒤에 하루에 30분만 사용한 그룹의 기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연구를 시작할 때 우울증 증상이 있던 학생들이 실제로 우울감과 고독감이 감소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SNS를 더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SNS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이 연구 결과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뭐 SNS를 완전히 차단한 것도 아니고요. 사용 시간만을 제한했을 뿐인데도 기분 개선에 꽤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 실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보상을 늦추는 능력, 즉 자제력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게 자제력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자제력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도 이 자제력은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도 어느 정도 통제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더 향상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운동을 하면 더 집중력이 향상될까 하는 거죠. 저자의 예측으로는 우리 이제 조상들 있죠. 수렵 채집을 했던 조상들. 그분들이 이제 사냥을 하거나 뭔가를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 그럴 때 우리 신체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집중력을 그때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런 막 유산소 운동, 뛰거나 막 이런 순간에 가장 큰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집중력이 발휘가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을 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한 6개월 동안 최소 52시간을 움직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2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 정도만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동하는 시간도 조금씩 가져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하루에 최대 뭐 1시간 30분 이내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평소보다 한번 줄여보시고 내 우울감이 몇 점 정도나 감소하는지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울감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사용을 덜 했을 때 우울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검증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보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계속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게 습관이 돼 버려서 저도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우울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그 집중력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같이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